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드디어 시험이 이제 끝났죠. 올해 굉장히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특히 이제 막판에 또 우리 노량진에 확진자가 나와서 굉장히 염려도 많으셨을 텐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수고하셨고요. 올해 다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올해 연말을 아주 흐뭇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 혹시 또 결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계속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이제 우리 일반사회 경제학 시험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기존에 다루지 않던 주제가 출제가 되고 해서 조금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애를 먹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문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 보통은 이제 경제학 시험 문제가 4개 내지 5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이제 4개가 출제되었다. 그리고 A형에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우리 이제 정치학에서 다루는 주제죠. 그래서 가끔 이제 겹치는 주제가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는데 A형 문제부터 먼저 한번 좀 보시죠. 그래서 A형의 3번 문제인데, 이거 이제 막스, 아주 이거 그렇죠. 사회주의 경제학과, 막스 경제학과 관련된 주제, 그것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건 여러분들 아주 쉽게, 또 정치학에서도 아마 이 문제 다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정치학에서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도 이제 경제 체제론에서 다뤄지는 그런 주제가 하나가 출제되었네요. 아마 이율 교수님은 또 정치학에서 또 다루어지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막스 얘기죠. 막스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부르주아 계급을 사회 자본주의 계급을 나눌 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둘로 구분되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이제 기업, 뿌띠 부르주아라고 그러죠. 그 중간 형태인데 생산 수단을 소유하면서도 거기 지문을 같이 보시면 생산 수단을 소유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계급. 그러니까 요즘 현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업에 다닐 때 그렇죠? 주식도 일부 보유하고 사내 주주들이 있죠. 그럴 경우가 해당하겠죠. 일하면서도 동시에 자기가 자본가가 되는 그런 이제 중간 계급 형태, 뿌띠 부르주아라고 그러죠. 이것이 존재하게 된다. 근데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대자본가에 비해서 자본력이 약하게 되니까 결국 프롤레타리아로 변환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급을, 사회주의 계급을 말하죠. 그럼 이제 그 중간 형태, 뿌띠 부르주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거기 이제 개념이 이들은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하고 구분이 돼야 돼서 신중간 계급이라고 하는데 신중간 계급에 대해서 정의하는 이제 여러 학자분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라이트 교수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끼어 있는 형태죠. 자본과 노동자 사이에 노동을 관리하는 노동자이면서도 관리자, 지위를 갖게 되는 분들 또 이제 화이트 칼라라고 그러죠. 블루 칼라하고 대비되는 완벽한 노동자 블루 칼라 그다음에 화이트 칼라 노동자 관리하는 관리직의 노동자 이런 이제 개념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어서 애매하다 정의하기가 그래서 요걸 이제 라이트는 모순적 계급 그렇죠 모순적 계급 위치 그래서 답은 뿌띠 부르주아하고 모순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크게 어려움 없이 그렇죠 잘 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 본격적인 경제 문제가 그 뒤에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A형의 9번 문제죠. 이 문제가 여태까지 우리 과거 통틀어서 출제되지 않던 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독점의 가격 결정, 독점 기업의 가격 결정되는 것과 관련돼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볼 때 일반적인 경우죠. 기업이 독점이니까
자신의 이윤극대화 조건에 의해서 생산하는 거. 그래서 단일 가격으로 이윤극대화 조건 MRMC 생산량이 결정이 되고 수요 곡선상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단일 가격이죠. 독점 가격, 시장 균형에 의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독점 기업의 가격 결정이고 또 하나 가격 차별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별로 수요 가격 탄력도가 달라질 때 가격을 시장별로 다르게 매기는 거. 그래서 3차, 2차, 1차 차별, 요 가격 차별. 단일 가격이 아니라 탄력도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매기도 하고 또 하나는 2부 가격이 있죠. 2부 가격제 해서 이 기업이 고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기업일 경우에는 완전 경쟁 때만큼 생산하고 그때 소비자 잉여를 그 소비자의 사용 권리로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가입비하고 사용료, 이게 사용 권리를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회원권, 입장료 여러 가지 표현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료를 따로 매기는 이런 형태의 2부 가격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독점 기업에 가격 매기는 것이 묶어 팔기라는 게 있죠. 요게 시험 문제가 출제됐어요, 올해. 묶어 팔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독점 가격 결정 이론에서도 저 아주 사이드 주제가 돼 있어가지고 잘 다루지 않는 주제인데 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묶어 팔기 같은 것은 사실은 문제 안에서 답을 찾는 개념만 이해가 되고, 그런데 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를 보면 아주 길게 그렇게 사안을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놀이동산에 소비자가 가불병 세 사람이 있는데 놀이기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롤러코스터하고 바이킹인데 각각 지불용이 가격이 그렇게 다르죠. 롤러코스터에 대해서 갑은 지불용이 가격이 3,000원, 바이킹에 대해서는 7,000원. 소비자별로 이제 지불용이 가격이 이렇게 쭉 주어져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A안을 보게 되면 각 놀이기구 탑승권 요금을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개별 놀이기구별로 가격을 매기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B안이 요게 묶어팔기죠. 묶어팔기. 요거 이제 순수 묶어팔기라고 하고, C의 경우는 A안, B안을 병행한다 하게 되니까 요거는 혼합 묶어팔기.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 두 놀이기구를 입장권을 팔기도 하고 묶어 팔기도 하고, 묶어 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때 합쳐서 예금을 매기는 방식이죠. 그럼 먼저 A안부터 이 문제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A안은 따로 팔기죠. 따로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인데, 이때 이제 이 문제는, 이 따로 팔기 문제나 묶어 팔기 문제는 어떤 기본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다른 시험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한계 비용이 제로이다 이렇게 놓고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제 데이터 개별 소비자들의 지불용이 가격이 쭉 있고, 그렇죠? 수요 가격이죠. 지불용이 가격이 쭉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거 롤러코스터, 그 다음에 바이킹, 이게 주어져 있고, 근데 한계 비용을 주어져 놨어요. 한계 비용이 4,000원. 이렇게 주게 되니까 이제 롤러코스터 한 번 소비자에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한계 비용이 4,000원 들어간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제가 거기다 자세하게 해설을 붙여놨는데요. 해설 첫 번째 보게 되면 가불병의 지불용이 가격이 있죠. 그럼 가격을 따로따로 전부 놓고 계산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케이스별로. 그래서 이제 가불병 이렇게 지불용이 가격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보면은 가격이 대칭적으로 이걸 역의 상관관계라고 그러죠. 역상관관계. 갑은 롤러코스터에 대해서는 지불용이 가격이 3,000원인데 바이킹에 대해서는 7,000원이니까 세 소비자 중에서 갑은 롤러코스터
제일 효용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유, 제일 재미없어. 나는 바이킹 탈 거야. 바이킹 제일 좋아하고 롤러코스터를 가장 덜 좋아하는 그런 이제 선호를 갖고 있죠. 병은 반대죠. 엇갈려 있어요. 병은 롤러코스터를 제일 좋아해. 그 지불용이 가격이 7,000원이고 바이킹은 재미없다. 너무 심심하다. 그렇죠? 지불용이 가격이 싸죠. 3,000원.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다면 요걸 우리가 이제 묶어 팔기 요 분석할 때 있어서 가격이 선호가 지불용이 가격 선호가 서로 음의 상관관계다. 갑은 바이킹을 제일 좋아하고 롤러코스터를 가장 덜 선호하게 되고 병은 반대가 돼 있죠. 을은 중간 형태에서 똑같이 좋아하는 것이고 이게 음의 상관관계. 이럴 때는 묶어 팔기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매길 때는 각각의 가격을 소비자 선호를 보고 이제 놀이기구의 사장님은 이 선호를 알고 있으니까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세 가지 케이스를 해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인데 가격을 전부 일일이 놓고 따져봐야 되지. 3,000원 매길 때, 자 롤러코스터에 대해서요. 5,000원 매길 때, 7,000원 매길 때 바이킹대로 3,000원 매기고 5,000원 매기고 7,000원 따로따로 할 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롤러코스터 가격을 3,000원 매길 때 3,000원으로 설정하게 되면 가불병 세 사람은 모두 소비하겠죠. 그렇죠? 자신의 선호가 다 3,000원보다 높으니까. 그러면 총 수입 3,000원 받고 3명에게 팔았으니까 수입은 9,000원 되겠죠. 그때 비용은 한 번 서비스 제공할 때마다 4,000원, 한 개 병이 4,000원이니까 총 비용은 12,000원. 그러니까 손해나죠. 마이너스 3,000원이 되고. 만약에 롤러코스터를 5,000원으로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을과 병만 소비하겠죠. 두 사람만 소비하게 돼요. 그럼 이제 가격이 5,000원이니까 총 수입은 10,000원 되고 두 사람에게 제공했으니까 한 개 비용이 4,000원이니까 8,000원 총 비용 들겠지. 이윤이 2,000원 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7,000원을 매깁니다. 7,000원을 매기게 되면 병만 소비하게 되겠죠. 이때 총 수입은 7,000원, 총 비용은 4,000원. 1회 병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그럼 이때는 이제 7,000원 병에게 받고 한 개 비용 4,000원 들어갔으니까 이윤이 3,000원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놀이기구 그 주인 입장에서는 7,000원 매기고 그때 이윤 3,000원, 여기 가장 높은 이윤을 얻게 되니까 롤러코스터 가격을 7,000원을 매기게 됩니다. 바이킹도 마찬가지죠. 다만 순서만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3,000원일 때, 5,000원, 7,000원일 때 각각 따져보면 되는데 3,000원 매기면 역시 총 수입은 9,000원, 총 비용은 12,000원, 이윤이 아니라 손실 3,000원을 보게 되죠. 세 사람 모두 소비하고. 마찬가지죠. 5,000원으로 매기게 되면 갑과 을만 소비하겠죠. 총 수입은 10,000원, 총 비용 8,000원, 이윤이 2,000원인데 이제 바이킹도 최고 가격, 지불용이 최고 가격이 7,000원이니까 7,000원 매기게 되면은 갑이 소비하겠죠. 그때 들어간 총 비용은 4,000원, 한 명만 소비했으니까 이윤이 3,000원. 그러니까 이제 답은 총 이윤이 가장 큰 순서대로 가격을 매기게 되니까 롤러코스터 7,000원, 바이킹 7,000원. 이렇게 개별로 이제 가격을 매겨서 팔게 되죠. 그때 총 이윤은 이제 6,000원 되겠죠. 개별 롤러코스터에서 3,000원 이윤이 났고 바이킹에서 이윤이 3,000원 나서 합치면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따로 팔기에 있어서는 지금 데이터 이거 하고 한 개 비용 고려해서 총 수익과 총 비용을 뺀 이윤, 이 이윤의 크기가 가장 커지는 가격을 매기면 된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일일이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글쎄요, 현장에서 요 아이디어가 되면 좋은데, 자 이것이 이제 따로 팔기입니다. 두 번째가 묶어 팔기죠. 자 문제를 보시면 B안은
두 놀이기구를 1회씩 탑승하는 탑승권을 묶어서 요금을 책정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입장했을 때 묶어 팔기 가격을 지불하게 되면은 두 놀이기구를 각각 한 번씩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묶어서 파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조건문을 쭉 보면은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한 놀이기구를 2회 이상 탑승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한 번만 탑승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상황이 놓고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묶어 팔기는요, 이럴 수 있으려면 개별 소비자가 각 소비에 있어서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때 그때 묶어 팔기가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갑을병 세 사람이 다 똑같죠. 선호의 순서가 동일해가지고 갑을병 모두 바이킹을 제일 좋아하고 롤러코스터 가장 덜 좋아하고 순서가 똑같다면 그때 묶어 팔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선호가 다르니까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하고 그 묶어서 파는 것이 그때 이제 이윤이 더 커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숍에 갔는데 카페에 커피숍하고 예를 들어서 그 조금만 잘라서 파는 케이크 있죠. 이걸 따로 파냐 묶어 팔까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커피를 제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 카페에 들어올 때 케이크 먹기 위해서 왔고 그럴 경우에 묶어 팔기가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묶어 팔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이제 해설표 제가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보시죠. 묶어 파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사실은 별 재미가 없게 출제가 됐죠. 묶어 파는데 3,000원, 7,000원 서로 똑같기 때문에 케이스가 딱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일단 두 개를 묶어보면 전부 갑이 지불 두 개를 동시 소비할 때 전체 지불용이 가격은 10,000원이 되겠죠. 을도 10,000원, 병도 10,000원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이제 출제 교수님께서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낸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놀이기구 주인 입장에서 묶어 팔기 설정할 수 있는 게 우선 말이죠. 하나의 놀이기구에 한 개병이 4,000원 들어가니까 두 개를 동시에 소비하게 되는 거죠. 묶어서 롤러코스터 한 번 타고 바이킹 한 번 타고 비용이 8,000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 가격, 묶어 팔기 할 때 최소 가격은 아니 나는 이유는 안 봐도 그렇죠. 두 소비자 모두 소비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매길 수 있는 하한, 묶어 팔기 가격의 하한은 8,000원 되겠죠. 8,000원보다 싸게 하게 되면 들어가는 총 비용 4,000원, 4,000원, 8,000원보다 작아지게 되니까 낮게는 손해보게 되니까요. 8,000원 하게 되면 모두 소비하겠죠. 갑을병이 모두 8,000원. 왜? 둘이 합친 것에 지불용이 가격은 10,000원이니까. 그럼 이제 8,000원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세 사람에게 8,000원씩 수입이 24,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명이 두 개씩, 세 명이 두 개씩 했으니까 6번. 그러면 해당 4,000원 이용 들어가니까 비용은 24,000원 되겠죠. 그럼 이윤이 없어요. 그럼 이제 10,000원을 매겨보자 이거지. 10,000원을 매기면 역시, 그렇죠. 지불용이 가격이 각각 10,000원씩이니까 세 사람 모두 소비하겠죠. 그럼 이제 10,000원씩 묶어 팔기 했을 때 세 사람이 전부 소비할 테니까 수입은 30,000원 되겠죠. 그리고 6번, 6회 사용하게 되니까 비용은 24,000원 해서 총 이윤이 6,000원 되겠지. 그 요때도 아까 계산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7,000원씩 각각 7,000원씩 7,000원씩 할 때 총 이윤이 6,000원이 됐고요. 묶어 팔기 할 경우에도 지금 계산해 보면 묶어 팔기 가격을 10,000원을 설정했을 때 총 이윤이 6,000원이 되는 서로 같은 경우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묶어 팔기 하나, 따로 팔기 하나, 총 이윤의 크기가 똑같아졌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황을 일단 답부터 먼저 한번 보실게요. 그럼 이제 1번 작성 방법에서 A안을 채택할 때 놀이동산 주인이 책정하는 요금은 각각 얼마냐? 롤러코스터 7,000원, 바이킹 7,000원. 이게 답이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B안을 채택할 때 A안과 비교해서 놀이동산 주인이 각 고객 1회 방문으로 얻게 되는 이윤의 차이는 얼마냐? 이윤 차이가 없다. 그렇죠? 이윤의 크기가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C안을 채택할 때, C안을 채택을 할 때 C안은 A안과 B안을 병행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혼합 묶어팔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따로 팔기도 하고 묶어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롤러코스터만 따로 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나는 뭐 내가 허주머니 용돈이 부족해서든지 간에 하나만 타고 가겠다. 롤러코스터 하나만 타든지 바이킹 한 번만 타든지 아니면 두 개 다 타든지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질문은 C안을 채택하게 될 때 놀이동산 주인이 책정하는 요금과 요금 아까 나왔죠. 따로 팔기 할 때는 각각 7,000원, 묶어 팔기 할 때는 10,000원 그렇게 요금을 쓰고 각 고객 1회 방문으로 얻게 되는 이윤이 각각 얼마이냐. 이윤이 각각 6,000원, 6,000원이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묶어 팔기의 그 묘미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경우는 갑과 을이 다 똑같죠. 보통 이제 전형적인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게 3,000원, 7,000, 5,000, 5,000, 요게 7,000, 3,0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묶어 팔기 할 때 합쳐서 다 똑같이 10,000원이 됐잖아요. 근데 만약 요게 이제 진짜 묶어 팔기 하는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요거를 6,000원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두 사람 묶어 팔지 지불용이 최고 가격이 10,000원이 되겠죠. 이 사람의 경우는 9,000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때는 9,000원으로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묶어 팔기 두 사람 소비자의 지불용이 최고 가격이 서로 다를 때는 낮은 가격으로 묶어 팔기 가격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됐다면 9,000원으로 묶어 팔기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땐 따로 팔기 하는 것보다 묶어 팔기 할 때 그 이윤이 이렇게 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혼합 묶어 팔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우는 이제 똑같이 나왔는데 보통 경우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 나는 롤러코스터만 타고 싶어. 그런 사람도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도 묶어 팔기 하면 이 사람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소비하고 싶을 때 그때 따로 팔기 그것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묶어 팔기 할 수도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게 되면 이윤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경우 그렇게 답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서로 다 똑같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것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묶어 팔기 같은 것이 과거에 우리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할 수 있었죠,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근데 문제 자체가 이것이 서로 똑같아 가지고서 같이 나오니까 개념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형으로 가세요. B형의 7번 문제입니다. B의 7번 문제는 이거 우리가 뭐 항상 강조하고 열심히 공부 많이 했던 부분이죠.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 그렇죠. 지금 갑국에 생산 가능성 곡선을 주었는데요. 그럼 데이터로부터 갑국에 PPC가 주어져 있으니까 MRT가 바로 나오겠죠. MRT 요거는 PY, PX가 되고요. 기울기가 지금 3으로 되어 있죠. Y축 절편이 24고 X축 절편이 8이 되어서
3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지? 갑국의 교역 전 상대 가격이 되겠죠. 예. 교역 전 상대 가격이고, 그 다음에 요 상대 가격의 의미가 첫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이 갑국의 X제와 Y제 기회비용을 구하고 어떤 제와 비교유가 있는지 판별해 보시라. 자, 그럼 보시죠. 먼저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요거 요대로 보면 뭐가 되죠?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의 상대 가격이고, 의미는 Y제 수량으로 표시된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었죠. 생산의 기회비용이란 말이에요. PPC가 생산 가능성 곡선이니까 그게 이제 상대 가격으로 표현된 것이고, 기회비용이니까 3이 되겠죠.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3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질문이 X제, Y제 기회비용을 다 구해봐라. 그러니까 이것도 구해봐야 되겠죠. X제 수량으로 표시된 Y제 생산의 기회비용 역수가 되겠죠. 3분의 1개. 그러니까 Y제 1개를 생산하게 되면 X제를 3분의 1개 줄여야 한다. 이걸로 보면 X제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Y제를 3개를 줄여야 돼. 기회비용 요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비교의 판별이죠. 근데 지금 각국의 한계 변환율 PY, PX가 3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외 시장에서 지금 현재 거래 가격은 X제와 Y제가 1대2의 비율이다. 그럼 지금 현재 국제 시장의 상대 가격이죠. 상대 가격은 PY, PX인데 X 1개당 Y 2개가 되니까 이게 2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X 1개와 Y제 2개가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는 X 가격이 Y 가격의 2배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각국의 지금 현재 상대 가격하고 국제시장 상대 가격 이게 크죠. 각국의 X 상대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 국제 상대 가격보다 크게 되니까 각국은 어디? 그렇죠? Y제의 비교 우위를 갖겠지. 그래서 기회비용이 답을 요 2가지를 이렇게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교의 판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이게 재밌죠. 각국이 교역에 참가하더라도 X제, Y제 현재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기를 원한다. 교역을 통해서 각국 최대 소비할 수 있는 XY 수량을 구해봐라. 근데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XY 이렇게 돼 있죠? 절편이 24개고 여기가 지금 8개. 근데 지금 현재 소비를 반반씩 하고 있죠? 최대 생산 가능한 수량 8개 중에서 4개. Y 모두 Y만 생산할 때 가능한 생산량 24개인데 12개 이렇게 소비하고 있다 이거지. 근데 질문이 뭐냐면 현재 소비량 줄이지 않고 무역을 했는데 그때 소비량이 얼마냐. 요거 아이디어죠. 자, 그럼 이제 보시면 2가지로 나눠봐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요거지. 그럼 이 나라는 Y제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무역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완전 특화죠. 그래서 무역할 때 생산점이 여기가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데이터가 12개죠. 그럼 이 말은 뭐지? 교역 전에 Y제 12개 소비했는데 자유무역하면서 12개 소비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비교에 따라서 24개
완전 특가 생산했는데 12개 소비한다 그러면은 Y제를 12개를 수출했겠죠. 이때 국제 상대 가격이 2가 되죠. 그러니까 Y 가격이 X 가격이 2분의 1, X 가격이 Y 가격의 2배가 되니까 12개 수출하게 되면 X제 몇 개 수입할 수 있죠? 그렇죠. X 가격이 2배니까 6개를 수입해서 소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4개 생산해서 12개 소비한다. 12개 수출하고 그때 국제 상대 가격이 1대2니까 6개. 이때 X제 최대 소비량은 6개가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뭐 많이 해봤던 얘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번에 문제에 있어서 뭐죠? 거꾸로 이걸 물었어요. 지금 X제를 4개 소비하고 있었는데 12개. 자, 그럼 이제 자유무역했다 이거야. 교역하게 됐을 때. 그럼 이것도요. 생산은 12개죠. 생산은 완전 특화. Y제만 여기서 생산하게 되죠. 근데 이번엔 4개를 기준으로 보자고. 그러면 Y만 24개 해서 X를 4개를 수입했잖아요. 그럼 지금 국제 상대 가격이 요게 X 상대 가격이 2가 되니까 4개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Y제를 몇 개를 수출해야 될까요? 그렇죠. X 가격이 2배가 되는 거니까 8개를 수출해야 4개 소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24개에서 8개를 수출하고 나면 16개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다, 이거지, 답이. 그러니까 Y제 24개 완전 특화 생산해서 4개를 수입하게 되면 X 상대 가격, Y 가격에 X 가격이 2배가 되니까 8개. 그러면 24개에서 8개 뺀 나머지 16개지. 그러면 X제 국내 소비 4개 할 때 자유무역 했을 때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16개가 되는 거지. Y제 16개, X제 6개가 최대 소비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그 전에 문제 나오는 거 보면 하나만 분석하는데 현재 소비점을 이렇게 딱 주고 X제, Y제 두 가지를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건 편안하게들 다 잘 했을 거라고 믿고요. 그 제가 해설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B의 8번 문제가, 그쵸, 우리를 당혹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 공급이죠. 노동 공급 문제인데, 노동 공급을 우리가 이렇게 수리적으로 접근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시험 문제가 그죠, 출제가 약간씩 심화돼서 출제되는 것 같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자본 공급에 대해서 그래프로 현재 미래 소득으로 현재 미래 소비한다. 그것에 자본 공급 저축에 있어서의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묻는 문제가 그래프 그림 그렇게 나왔고, 이번에도 노동 공급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건 구체적인 수리적인 모형을 이해해서 푸는 문제가 나왔죠. 근데 이 문제는 보통 우리가 7급 시험 준비하든지 우리 시험 준비해서 수리적인 모형까지 들어가서 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잘. 요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요게 이제 우리 앞에 그 5, 6월달, 3, 4월달 이때 연습 문제에서 이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다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같은 데서 여기까지 다루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개념은 아는 내용인데 수리 모형이니까 조금 힘들었을 거다. 자, 한번 볼까요? 레이버 서플라이, 근로자들의 노동 공급이죠. 근데 근로자는 소비자니까 효용 극대화 원칙이죠. 그런데 근로자들이 노동 공급은 효용 극대화 원칙에 의해서 도출되게 되는데, 뭘 소비한다? 전제 조건은 가용 시간이죠. 가용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24시간을 가용 시간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토탈, 내가 전부 일할 수 있는 시간. 그럼 이 시간을 어디다 소비한다고요? 우리 문제에서는 여가와 소득인데, L로 표시했죠. 레저. 여가와 소득. 우리가 보통 이제 분석할 때는 소득 Y로 하게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복합제. 이것도 우리 수업에서는 얘기했던 내용이죠. 복합제 Y라고 해놨어요. 여기서 Y는 복합제다. 그럼 요 의미는 요것이었죠. 원래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 표현의 문제 요게 M, 인컴, 소득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럼 복합제다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 근로해서 얻은 소득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소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근로소득 얻어가지고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옷도 사 입고 여가 활동도 즐기고 그 소득을 여러 군데 소비할 수 있잖아요. 소득으로 소비한다. 그래서 그걸 소득이란 말 대신에 복합제라고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복합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근로소득이 50만 원 벌었다. 그러면 50만 원어치 어떤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복합이라고 하는 말은 50만 원 소득 갖고 단일 재화만 소비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제약 조건이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제약 조건을 써보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경제에서 목적 함수라고 그러죠. 효용 극대화, 여가와 소득, 여가와 복합제, 이 소비에 따른 효용을 극대화하겠다. 근데 제약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약 조건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수리적으로 다루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해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노동 공급에서 제약 조건 볼 때 먼저 생각해 볼 거가 시간 제약입니다. 시간 제약이요. 아까 요거. 그러면 총 가용 시간으로 어때요? 여가로 소비하든지 아니면 돈 버는데 소비한다. 돈 버는데 소비한다. 근로시간이죠. 그러면 근로시간은 어떻게 구할까? 우리 문제에서 24시간을 여가로 소비해요. 레저로. 그러면 나머지 시간, 총 가용 시간에서 노는 시간 뺐다. 그럼 요게 근로시간이 되겠죠. 요거 여가 시간이고요. 여가로 소비한 시간이 되고, 총 가용 시간에서 노은 시간 빼면 근로시간이 되겠죠. 시간 제약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 제약으로 요걸 전제를 해놓고 소득 제약이죠. 그래서 예산 제약을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 제약을 식으로 표현해 보면 그게 예산선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소득 Y라고 되어 있죠. Y를 근로해서 벌을 수 있는 소득인데 우리 문제에선 소문자 Y로 표기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 둘 중에 하나죠. 총 가용 시간 24시간을 몽땅 놀았다 아니면 몽땅 근로했다. 그렇죠? 몽땅 근로했다. 그러면 만약에 여가 시간이 제로고 모두 다 일했더라면
그러면 이제 요게 제로가 되니까 가용시간 24시간 전체 일했겠죠? 24시간 전체 일했고 그때 임금이 소문자 W를 표기돼 있잖아요. 그림 그려보면 예산선의 절편이 되겠죠. Y축 절편, 소득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L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가 복합재 Y, 여기가 여가 소비 시간이죠. L이고 여기 복합재 소비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거 아니겠어요? 노는 시간 제로야. 그러면 가용 시간 24시간 전체 일했죠. 이게 제로가 되니까 그래서 임금 그리고 요거 요 점은 못 가. 레저죠. 그러면 총 가용 시간 전체를 다 노는 거니까 우리 24시간 일잖아요, 지금. 24시간을 예산 제약, 시간 제약으로 주어졌으니까 24시간 모두 놀았을 때 소득 제로, 24시간을 놀지 말고 전부 일했을 때 24시간 이게 소득이 되겠죠. 예산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때 이 예산선의 기울기 요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소득으로 우리 이론 수업에서 할 때 소득으로 표시한 여가의 상대가격이 그랬죠. 여기서는 소득이 복합재 Y가 되겠습니다. 여가를 L로 표시했죠. 이거 소문자 Y라고 표기했고 그때 이제 그 문제 자체에서 거기 설명해 주셨듯이 소득의 가격은 1원이다. 소득의 가격은 일하면 돈으로 받게 되니까 돈 가격이 1원이다. 그랬죠. 여가의 가격은 기회비용 임금이 되잖아요. 예산선의 기울기 복합재로 표시한 여가의 상대 가격. 그렇죠? 여가의 상대 가격이 기울기가 되고 예산선식으로 보면 이게 되죠. 그렇죠? 모두 일했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임금인데 이 임금이 바로 여가의 상대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효용급대안이 이렇게 되잖아요. 여가와 복합재, 여가와 소득은 우리에게 둘 다 플러스 효용을 주는 것이니까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그렇죠? 볼록한 형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총 가용 시간에서 여가 시간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소득의 크기가 결정이 되겠지. 그러면 총 가용 시간 24시간에서 L0 놀았으니까 요만큼 일했죠. 요것에 시간당 임금 곱하면 이제 소득이 되는 것이었죠. 요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요게 예산 제약이고 이렇게 소비해야 되니까 이게 효용 극대화 조건이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기역 예산 제약, 니은 접점 조건. 그 기역이 요게 되죠. 요거를 니은 접점 조건이라고 했어요. 표현이 재밌죠? 접점 조건 뭐요? 여기지.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 접점에서 효용극대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갑시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하고 예산선의 기울기가 접해야 한다. 접점이다. 그럼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요거요. 한계 대체율. 여기서는 L과 Y 또는 뭐 문제 이렇게 표기해도 되겠죠. 요거는 델타 A죠. 여기선 L 여가할 때 줄어들어야 되는 소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평축이 지금 L이니까 델타 X 수평축 여가를 늘릴 때 줄어드는 소득이 되겠잖아요.
근데 요걸 이제 표현해 보면 marginal utility of y, marginal utility of L. 요거를 뭐 L 대문자로 쓰고 Y 대문자로 써도 상관없죠. 그런데 효용 함수를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utility 효용 함수 L, Y를 독특한 함수 형태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런 식의 효용 함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배울 때 보통 일반적인 함수 형태는 그렇죠. 여가 소비할 때 알파, 뭐 소득, 여기 소비해서 베타 이래가지고 콥더러스 함수 형태로 효용 함수가 주던지 다양하게 주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지금 효용 함수라고 주신 건 요거예요. 그러면 갑시다. 그러면 효용 함수가 요것인데 미분해야 되죠. 효용 함수를 y로 미분하고 효용 함수를 l로 미분해서 구해야 되는데 친절하게 그렇죠. 아예 그 미분값을 제시해 주셨어요. 여가의 한계 효용 marginal utility L 대문자 L, 소문자 L 마찬가지 의미가 되겠죠. 여기 y라고 주고 복합제 y의 한계 효용 요거를 L4 그렇겠죠. 문제에서 요걸 주지 않아도 효용함수가 y로 미분하면 L 빼기 4가 되고 L로 미분했을 때 y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요걸로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를 준 것입니다. 자, 요게 접점 조건이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예산선의 기울기가 아까 어떻게 됐지? 그렇죠? 소득으로 표시한 여가의 상대 가격 임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접점 조건은 한계 대체율, 한계 효용의 비율이고 미분값 대입하면 요건 되니까 접점 조건은 이 전체를 다 쓰셔도 좋고 아니면 요 부분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소득제약 예산선 기억 쓰시고 요거 니은 이 전체를 다 써도 좋고 요게 MRS니까 MRS하고 여가의 상대 가격 요것이 이꼴이다 이렇게 써도 좋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됐죠. 기억 조건, 니은 조건을 순서대로 써라. 그러니까 예산 제약하고 접점 조건 요걸 쓰라 하는 얘기고 두 번째 질문이 그럼 요 문제에서 이제 최적 하루 여가 시간을 구해라. L스타를 구해라 이거예요. 그럼 요건 이제 구체적으로 접점 조건, 효용극대 조건하고 예산 제약 아까 여기 두 식을 연립으로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풀어보면 되는데 자, 거기 해설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걸 구하기 위해서 효용극대 조건은 MRS가 요거죠. L 빼기 4에 Y가 되고 그쵸? 그리고 요게 여가의 상대 가격 임금 요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예산 제약식이죠. Y 이퀄 24W 빼기 W에 곱하기 L 요게 효용극대 조건이고 요게 예산 제약이 되는 것이죠. 풀어 연립으로 L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L스타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Y가 임금 곱하기 L 빼기 4가 되죠. 일식을 정리해 보면 Y 이퀄 요걸 되고 요것이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해볼까요? 그럼 소득이 요거니까 이쪽으로 올게요. W L 빼기 4 이퀄 요거니까 요거 24의 임금 빼기 WL 풀어볼까요? WL 빼기 4W 24
W 빼기 WL이 돼서 이걸 정리하면 된다 이거지. 그쵸? 이걸 정리해 볼까요? 그럼 넘어가면 WL이 됐겠죠? 얘가 넘어가면, 그리고 얘가 넘어오면 28. 그쵸? 임금이 되니까 L을 구해야 되지. 그러면 24, EW 넘어오고 28W 해서 14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출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효율극대화 조건하고 예산 제약하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 효용극대화 조건이고 제약 조건이고. 그러니까 이게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효용 함수가 저렇게 아주 독특한 형태를 주게 됐고, 그럼 이거 뭐겠어요? 제가 거기 그림 그려놓은 대로 여기가 여가고요, 여기가 복합재 소득이죠. 그래서 이렇게 효용극대화 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구해보니까 요게 14시간으로 된 것이죠. 그리고 14시간 일했으니까, 여가 소비했으니까 가용시간 24시간 중에서 일한 시간은 10시간 되겠죠. 근로시간 10시간에 지금 현재 임금 요만큼의 소득이죠. 그런데 여기는 구해보게 되면 이게 상수야. 그러니까 여가 소비량이 항상 14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보시면 최적 하루 여가 시간 L스타 구하고 임금과의 관계를 서술해봐라. 임금과의 관계. 그럼 이거는 이제 임금이 어떻게 돼도 여기 요 식대로 보게 되면 임금은 여가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대로야. 그러니까 그림만 한번 그려보면 거기 유인물에 제가 그려놨듯이 임금이 W0이다가 임금이 만약에 오른다. 그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때도 효용극대화 선택이 14시간 상수로 묶여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변화해도 여가 소비시간 L스타가 변화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 되겠죠. L스타 14시간이고 임금과의 관계, 임금이 변화해도 여가 소비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이죠, 여가와 소득의 효용극대화 선택으로부터 노동 공급 곡선이 도출됐죠. Labor Supply. 그럼 이거는 가용시간 24시간 중에서 14시간 항상 노니까 일하는 시간은 10시간으로 고정되어 있겠지.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이 되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상황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이런 연습을 많이 수리적인 문제를 연습 안 했기 때문에 좀 당황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총평을 해본다면 그 무역이론, 교역조건 비교입 판별하고 무역 후에 소비 구하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쉽게 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묶어 팔기 문제가 역시 처음 나와서 조금 당황했겠죠. 근데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묶어 팔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적용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노동 공급 지금 이 수리적인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수업할 때 이런 것을 다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거는, 그렇죠, 만약에 충실히 연습이 안 된 분들은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거 이렇게 쭉 푸는 관계가 수리적으로 모형 세우고 구체적으로 조건 이용해서 구하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평은 출제 문항은 순수하게 경작 문제로 보게 되면 3개밖에 안 됐으니까 출제 문항 수는 작았으나 난이도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다. 이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학에 있어서의 변별력은 오히려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수험생이 몇 분을 빼놓고는 다 답을 못 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내가 지금 답안을 좀 못 썼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진 않고 하지 마시고, 다른 과목에서, 그렇죠, 법이나 정치, 사회문화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잘 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생각은 이래요. 그러니까 비교의 판별하고 무역 후에 소비량 구하는 문제, 거기에서만 실수하지 않았다면, 경제학에서 다른 문제에서 좀 실수한 것은 마음속에 크게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 다른 문제들이 나와 다른 경쟁자들도 역시 그만큼 충분히 연습이 안 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묶어팔기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문제를 안 주고 어떤 면에서 출제자께서는 이제 쉽게 준 경우가 있겠어요. 개념만 적용해 봐라. 똑같지 않냐. 이런 경우인데, 사실은 이제 아주 오리지널 정의에 충실한 묶어팔기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결과가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나 하여튼 전반적으로 경제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 그러나 이것이 올해 당락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변별력이 크지 않다. 오히려 쉬워서 변별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루지 않던 문제가 났기 때문에 모두 같이 못 썼을 가능성이 크니까 여러분 경제학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른 과목 한번 잘 보시고요. 2차 우리가 시험 준비에도 좀 열심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경제학만 놓고 보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제 강의 계획인데,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수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은,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에서 약간 그 범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범위하고 난이도를 약간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강의 계획은 앞으로 미시경제학 같은 경우가 특히 말이죠,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다 출제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긴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냥 그 노동 공급 같은 데 있어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수리 모형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이었는데, 그것도 좀 필요하고 해서 내년 강의 계획은 제가 머릿속에 이제 생각할 때도 분명히 출제 범위와 난이도를 좀 넓혀서, 그렇죠, 경제학 공부가 조금, 근데 그렇게 보면 이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14년도에 시험 개편됐는데요, 그 이전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 이전에는 객관식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 문제들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단 말이에요, 범위도. 근데 2014년 이후에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오다가 작년, 올해 이 분위기로는 난이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 굉장히 쉬워졌는데, 시험제도 개편되고 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경제학에 있어서 내가 답안을 충실히 못 썼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자. 다 같은 입장이었을 거다. 그래서 마지막 2차 시험 준비에도, 그렇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준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아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제학에 관한 한 시험 보고 나서도 좀 기분이 깔끔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발목을 잡을 것 같지는 않으니 안심하시고 앞으로 계속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아직 다시 또, 그렇죠, 바이러스가 만연되고 하니까 최종까지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건강하여튼 조심하시고요. 막판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수고했습니다.